팁을 지급하지 않거나 갈취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적발 시 벌금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 발의안 캠페인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와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오늘 인도에서 열린 인공지능 AI 임팩트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노동법은 한인 고용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종업원 팁을 일부 가져가거나 지급을 미룰 경우 벌금이 크게 강화됐고 노동청이 업주를 상대로 직접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주가 종업원의 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은 종업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고 중재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순히 밀린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법에 따라 노동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본인들이 팁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팁을 안 줬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직접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종업원을 도와서 노동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 기록도 남고 퍼블릭 레코드가 되는 거죠. 노동청 케이스는 퍼블릭 레코드가 아니거든요. 노동청이 행정적인 중재 단계를 넘어 직접 소송에 나서게 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법원 기록으로 남게 되는 만큼 업주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셈입니다. 징벌적 성격의 벌금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노동청의 중재 판결 이후에도 업주가 배상을 미룰 경우 가혹한 금전적 대가가 따릅니다. 이전에는 노동청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즉 행정재판 히어링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그걸 페이 안 한다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컬렉션하지는 않는데 이제는 그 노동청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180일이 되도록 페이를 안 했을 경우에는 3배까지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60일이 지날 때까지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했는지를 그 보고를 하지 않으면 2,500불의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걸 필요 없이 노동청이 직접 소송 대리인이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반면 소송에서 패소한 업주는 벌금과 소송 비용, 체불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만큼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팁 관리와 임금 지급 명세서를 더욱 각별히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LA에서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 발의안 캠페인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어제 LA 한인타운 윌튼 극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약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미국 사회의 일부로 보지 않고 마치 과거의 왕이나 차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와 관련 신탁 자산에 대해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건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재원을 보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지자들은 오는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샌더스 의원은 전국적 차원의 부유세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거셉니다.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의 큰손들은 이미 이번 조세 움직임을 이유로 타주 이주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뉴욕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LA타임스는 오늘 보도했습니다. 과거 페이스북인 메타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 역시 플로리다 이주설이 돌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부부는 마이애미 인근에 저택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부유세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차기 주지사 후보군에 포함된 맷 마한 산호세 시장도 투자와 일자리를 타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수의 상당 부분이 상위 1% 부유층의 소득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유세를 피하려는 이들이 주소지를 옮기면 건강보험 기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일반 예산까지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한국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고 사과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의 우두머리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군과 경찰에게 직무밖의 일을 시켰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세계 주요 외신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빠르게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을 타전하며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강조했으며 CNN은 한국 역사상 최대 정치 위기 중 하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기징역 선고 당시 법원 밖에는 찬반 양측 시위가 벌어지며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줬다고 조명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기징역 선고 이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반대측 시민들은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며 사형 선고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언론사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종교적 인사나 미국 기업이 정치적 동기로 표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특수작전 군인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납포된 선박에 침투합니다. 순식간에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박 구출에 성공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과 러시아가 오만해와 북인도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훈련과 동시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동에서 전례 없이 긴장이 높아졌다며 이란과 영내 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군사행동 자제를 요구한 겁니다. Мы все-таки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то, чт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и переговоры будут дальше превалировать при поисках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으로 급파했고 공중 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등 지원 전력까지 이동시켜 사실상 전시 대응을 갖췄습니다. 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더 압박했습니다.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공격할 경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응을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강조하며 관련 모금 행사에 한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첫 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힘과 위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강조하며 말로 하기는 쉽지만 창출하기는 어려운 평화에 관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peace. You know, when you go to wars, it costs you 100 times what it costs to make peace. 평화위가 주로 맡게 될 가자지구 지원을 위해 카자흐스탄 등 9개국이 70억 달러, 미국이 10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원조 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평화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낸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Will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는 애초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까지 이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기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였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로 명칭에서 가자지구가 빠진 평화위가 출범했습니다. 유엔이 해온 국제 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추구한다는 의심 속에 아르헨티나, 사우디 등 20여 개국만 정식 가입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바티칸 교황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정식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감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자를 넘어 국제기구로 역할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를 향한 가입 압박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오늘 인도에서 열린 인공지능 AI 임팩트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건으로 게이츠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게이츠 재단은 기조연설 예정 불과 몇 시간 전 성명을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AI 정상회의 핵심 의제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고자 기조연설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재단 인도 지부가 불과 이틀 전 게이츠가 AI 임팩트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겁니다.
게이츠는 최근 앱스타인 문건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이번 문건에는 게이츠가 외도를 한 뒤 아내에게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앱스타인에게 약을 구해달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초안이 포함됐습니다. 게이츠 측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게이츠 대변인 역시 과거 성명을 통해 앱스타인을 만난 것은 판단 착오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적절한 행위나 불법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 최대 규모 AI 행사 가운데 하나로 인도에서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0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의혹을 받아온 영국 앤드루 전 왕자도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류 전 왕자가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현지 시간 19일 체포됐습니다. 템스밸리 경찰은 노폭 샌드링엄 영지에 있는 앤드류의 거처를 급습해 그를 구금하고 관련 장소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앱스틴과 가깝게 지내며 앱스틴을 위해 일한 버지니아 주프레가 미성년이었을 당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무역 특사로 재직했으며 미 법무부가 최근 추가로 공개한 앱스틴 문건에는 앤드루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0에서 2011년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방문 일정과 아프가니스탄 재건 투자 관련 기밀 정보를 앱스틴에게 전달한 이메일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문건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주말 250명이 넘는 인물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각 인물과 앱스틴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이름만 나열해 의회에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로 미국 순이민이 80% 급감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팀에 따르면 2010년대 연평균 약 100만 명이던 순이민 규모가 2025년 50만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2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 대비 약 80% 감소한 수준으로 보고서는 이 같은 급감이 강제 추방 확대,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처리 중단, 여행 금지 확대 조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공급이 급감하면서 경제학자들은 고용 지표 해석 기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 이른바 손익분기점이 현재 7만 명 수준에서 2026년 말에는 5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전략가는 향후 5년간 노동자 증가가 사실상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실업률이 4.3% 안팎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 수요의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AI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위험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도입으로 생산성은 늘어나는 반면 사무직의 대규모 감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은 20%로 제시했고 실업률은 4.5%로 예상했습니다. 오는 24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미국 중재로 열린 3자 회담마저 소득 없이 끝나면서 종전 회의론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등 양측의 공방도 여전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구조대가 최전선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일일이 대피시킵니다. 도네츠크주 격전지에선 오래전부터 일상이 된 광경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돈바스 지역 약 90%를 점령 중인 러시아는 나머지 미점령지까지 넘기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와의 세 번째 3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는 우리 가치의 일부이며 땅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강변했습니다. 영토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도 최대 난제였음을 시사하면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 박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보 보장과 종전 협상 과정에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Важливо, щоб були присутні європейці, Франція, Саме ми в Україні завжди просуваємо позицію, що Європа повинна бути учасницею процесу.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유럽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특별 군사작전이 틀림없이 끝까지 수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흘 뒤면 전쟁이 발발한 지 만 4년이 되지만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는 상황. 양측은 상대의 에너지 시설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틀간의 반등세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4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이 각각 최근 3일간 상승분의 127%와 40%를 반납한 가운데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장중 잠시 강세로 반등했던 내스닥은 이틀간 상승분의 65%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2주 만에 작동했던 포머 현상이 하루 만에 빠르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형성됐는데요. 전망치를 크게 밑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12월 무역 적자는 5개월 최대치를 나타내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예상치를 상회한 무역 적자가 내일 발표될 4분기 GDP 속보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는데요. 여기에 이란과의 갈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4주 만에 전 종목 모두 동반 상승했던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4종목이 약세로 돌아서며 이번 주까지 6주째 3대 지수가 나란히 동반 상승하지 못한 주로 끝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발표될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막판에 급증한 매수세는 장의 낙폭을 절반가량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얻고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며 삽니다. 때로는 연기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삶의 허무함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부서진 기억들조차 우리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 새로이 피어날 내일의 기대를 담으며 오늘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